네, 원투펀치 오감축 시간입니다. 이번엔 한준희 해설위원과 함께 이번 카타르 아시안컵 어느 정도의 리뷰 그리고 이제 결승전 한 경기 남았습니다. 네. 카타르 대 요르단의 이 결승전 프리뷰까지 저희가 오감축 시간을 통해서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결승전이 윤장현 아나운서 중계죠? 네. 저랑 중계하시겠네요. 예. 네. 어쨌든 우리가 못 올라가서 안타까운 결승이기는 하지만 너무 안타깝죠. 그래도 이 결승이 이렇게 짜여지고 이런 것에 대해서는 우리가 좀 돌아보고 또 얘기를 해볼 필요는 있지 않나 싶어서 정말 어쩌면 이 아시안컵의 정말 마지막 코너가 될지도 모르는 이 코너를 저희가 또 말씀드리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뭐 한준희 해설위원도 뭐 당연히 그러시고 저도 그랬지만 결승전 대진만 놓고 보면은 올라온 두 팀이 경기 내적으로만 봤을 때는 올라올 만한 팀이었다 이렇게 좀 평가해도 무방할 것 같아요. 바로 그겁니다. 저는 예전부터 이제 축구계에 좀 작은 팀들이 큰 대회 결승에 올라오는 경우가 종종 있잖아요. 네. 예를 들어 챔피언스 리그 같은 데서 예전에 대표적으로 무리뉴와 데시앙의 포르투 대 모나코 이런 대결 나왔을 때 그때도 뭐 심심치 않게 나왔던 얘기들이 그 뭐 UEFA컵 결승입니까? 뭐 이런 분들도 꽤 계셨어요. 뭐 수준이 좀 낮다 이런 얘기였는데 적어도 그 포르투 대 모나코의 그 당시 결승이 됐건 이번에 요르단 대 카타르의 결승이 됐건 또 다른 대회들의 이러한 유형의 결승이 됐건 간에 그 대회에서는 그 팀들이 결승에 올라올 자격이 있었기 때문에 거기에 있는 겁니다. 예. 결승전 매치업을 딱 보고서 김 빠져 이럴 필요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축구 50년의 역사, 막 100년의 역사를 들이대면서 야 얘네는 이거 뭐 이른바 근본 없는 결승 아니야? 그런 얘기는 저는 매우 싫어합니다. 예. 아니 그 시즌에 잘하는 사람이 결승전에 오는 거죠. 그렇죠. 그거는 아무리 뭐 저 페더러, 나달, 조코비치라 해도 이들이 빠지는 결승전도 간혹 있잖아요. 네. 그러면은 다른 선수가 그 대회에서는 자격이 있으니까 온 거겠죠. 그쵸.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정말 전통 명문 강호가 아니라 해도 이러한 결승전의 성사에 대해서 너무 무시하거나 경시하는 거는 저는 매우 좋지 않다고 생각하고요. 그 이 두 팀은 정말 윤장현 캐스터가 아시안컵을 처음부터 끝까지 쭉 중계도 하시면서 지켜봐 오셨겠지만 진짜 다 자격이 있었어요. 예. 진짜 다 자격이 있었고 강점이 뚜렷했고 단점들도 있는 팀이긴 한데 그 단점을 최소화시키는데 또 성공한 팀들이에요. 그러니까 그 이전에 떨어진 팀들은 모든 팀이 정말 퍼펙트한 팀이 어디 있습니까? 그쵸. 예를 들어 그 패스 잘하던 바르셀로나도 굳이 신체 조건을 이란 걸 들이대면은 그렇게 좋은 팀 아니잖아요. 그렇죠. 예. 키 큰 선수가 뭐 피케 선수 아니면 뭐 그저 부스케스 예. 선수 정도 뭐 그 외에는 별로 그렇게 큰 선수 많지 않았고 물론 저 야야 뚜레나 뭐 세이두 케이타 같은 가끔씩 있었죠. 그런 피지컬 선수들도 있긴 있었네요. 그런데 어떠한 축구팀이든지 간에 100이면 100가지가 다 좋을 수는 없어요. 단점들이 있는 건데 먼저 떨어진 팀들은 그 단점들을 극복을 잘 못해낸 거고 결국은 끝까지 이렇게 와서 만나는 팀들은 분명히 단점도 있지만 그 단점은 최소화하고 자신의 장점은 극대화시키는데 성공한 팀들이에요. 그래서 요르단과 카타르는 뭐 아시안컵 쭉 보신 분들이라면 느끼셨겠지만 이게 결승에서 만나는 게 팀 이름으로 보면 조금 이상하게 들릴지 몰라도 실제 이번 대회에서의 내용을 보면 전혀 이상하지 않은 매치업일 수 있다라는 말씀을 일단 드리고 싶어요. 그렇습니다. 이때 참 이런 명언이 이번 아시안컵 통할 것 같은데 강한 팀이 살아남는 게 아니라 살아남는 팀이 강한 팀이다라는 게 조금 증명이 될 만한 이번 2023 아시안컵일 것 같습니다. 카타르는 이제 개최국이고 이제 디펜딩 챔피언의 또 모습으로서 이번에 순항하면서 올라왔고 요르단은 본인들 축구 역사상 처음으로 결승까지 올라왔습니다. 결승전 뭐 사실 한국 대 카타르, 한국 대 이란, 한국 대 일본의 결승전이 아니기 때문에 한국 시청자, 한국 축구 팬들은 좀 약간의 아쉬움이 있으시겠지만 그래도 볼만한 관전 포인트들이 상당히 있는 이 요르단과 카타르의 아시안컵입니다. 관전 포인트 저희가 한 3개 정도만 뽑아볼까요? 네. 첫 번째로는 요르단은 제가 뭐 대회 내내 강조를 했지만 아주 멋지고 다이나믹한 축구를 하고 앞선의 선수들의 재간도 굉장히 뛰어난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팀이 그럼 주도적인 컨셉을 갖는 팀이냐? 그건 아니고 예. 실리적인 컨셉이긴 해요. 그런데 매우 묘한 실리적인 컨셉입니다. 네. 그러니까 보통 우리가 실리 축구를 신봉하는 팀들이라고 하면 기본적으로는 좀 내려서는 스타일의 팀들을 많이 얘기하죠. 선수비 후역습이 대표적이죠. 네, 그러니까 조금 낮은 위치에서 그냥 수비형 미드필드 지역 정도에서 상대의 볼을 끊어내서 여기서 이제 자신들이 준비한 패턴의 이제 역습 혹은 뭐 세트 플레이 딸깍 뭐 이제 이런 걸 노리는 경우를 이제 많이 실리 축구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렇죠. 근데 요르단은 우리도 그런 스타일에 의해서 당하기도 했지만 요르단은
그렇진 않죠. 예. 그러니까 요르단이 실리적이라는 의미는 이 정도로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일단 볼 점유가 높지 않다. 네. 볼은 상대에게 많이 내준다. 우리와 할 때도 우리가 볼 소유 시간 자체는 7대3으로 우위에 있었죠. 그리고 요르단의 이번 대회 대부분의 경기를 보면 요르단이 볼을 갖는 데는 그렇게까지 관심이 없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한 40% 이제 전후로에서 점유율이 좀 경기마다 나오죠. 네. 그런데 그 정도 점유의 팀 치고는 멋있죠. 슈팅도 많이 하고요. 네, 슈팅도 많이 하고 빅찬스도 많이 만들고 선수들이 이제 볼거리도 많이 만들어주고 하이라이트 씬들이 많잖아요, 요르단이. 근데 그러면 그게 결국은 뭐냐? 볼을 오히려 상대가 갖고 있을 때가 자신들의 찬스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그러면은 상대가 볼을 가지는 거를 오히려 자신들의 찬스로 만들려면 순간순간 압박으로 들어가는 조직력과 타이밍이 대단히 좋다는 거죠. 예. 그러니까 우리 뭐 전편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우리의 수비가 후방으로부터 빌드업을 할 때 실수가 곧잘 나올 수 있는 포인트가 어떤 대목이라는 걸 요르단이 알고 있는 거죠. 아마 제 생각에는 카타르와의 경기에서도 카타르는 사실은 좀 빌드업을 좀 꽤 할 줄 아는 팀 아닙니까? 그쵸. 네, 잘게 아래쪽에서부터 이제 썰어 나오는 플레이가 되는 팀인데 그런데 카타르 경기 쭉 보신 분들이라면 역시 아시겠지만 실수들이 좀 있어요. 네. 카타르가 실수가 전혀 없는 팀이 아니에요. 아주 깔끔하고 다 절묘하게 나오는 건 아니고 가끔 보면 어이없이 이제 끊기고 뭐 이런 장면들이 카타르가 있습니다. 그쵸. 요르단은 그 부분을 아마 아무타 감독이 지금 저희는 휴식일에 지금 녹화를 하고 있지만 계속 아마 연구를 할 거예요. 그래서 어느 지점에서 어떤 타이밍에 우리가 조직적인 압박을 바짝 들어갈 때 카타르의 실수가 나올 수가 있고 그거를 활용해서 이제 우리는 또 골을 넣는다. 네. 그거를 아마 요르단은 하는 팀일 겁니다. 그래서 결승전에서도 전체 볼 주도는 카타르가 할 거예요. 요르단도 전체적인 스쿼드는 좋은데 카타르가 그래도 전체 선수단을 저울에 달면 약간 더 무거운 팀 아니냐. 그래서 그리고 스타일적으로 봐도 카타르는 볼을 좀 오래 소유하는 스타일이고 아래쪽에서부터 잘게 땅 따먹기 식으로 올라올 줄 아는 팀이기 때문에 여기서 관전 포인트 1은 이거죠. 요르단은 역시 우리에게 하던 것 같이 하려고 할 거예요. 자신들이 볼을 오래 갖는 건 요르단은 중요한 게 아니에요. 네. 그들의 컨셉은 항상 남이 볼을 갖고 있을 때가 우리의 찬스야. 어떻게 보면 전체적인 축구 역사의 두 가지 유파일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요한 크루이프나 펩 가르디올라 같은 분들은 우리가 볼을 갖고 있어야 당연히 우리가 좋은 경기를 할 수 그쵸. 있고 우리가 또 덜 위험하고 궁극에 가서는 이게 승리의 길이야라고 그렇게 생각하는 컨셉이 있는가 하면 프로액티브한 축구. 그리고 한참 때 가장 대표적으로는 조세 무리뉴 감독 같은 예. 혹은 디에고 시메오네 감독 같은 네네. 우리가 굳이 볼 오래 갖고 있을 필요 없고 남이 볼 갖고 있을 때가 우리의 찬스다. 그게 있거든요. 네네. 이런 부류 쪽에는. 그쵸. 그런데 요르단은 그렇다고 뭐 엄청 내려왔느냐? 그건 아니고 상당히 기회가 났다면 적극적으로 높은 지역에서부터도 압박을 들어오면서 이런 컨셉을 살리려고 그래요. 예. 그리고 이런 컨셉을 살렸을 때 그들에겐 알 나이마트와 알 타마리가 있고 알리 오란 돌아오죠. 알리 오란이 돌아오죠. 네. 결승전에는 징계를 소화한 오란 선수까지도 돌아오고 알 마르디 선수는 이제 윙백으로 내려가겠죠. 그러니까 그걸 해결할 수 있는 또 믿을 만한 선수들이 있어요. 그래서 요게 잘 통하면 요르단이 카타르 땅에서 또 한 번의 이변을 일으키지 말란 법은 없다. 하지만 전체적인 선수단의 무게추는 카타르 쪽에 조금 쏠리는 것은 사실이다. 그리고 요번에 저는 카타르가 여기까지 뭐 조별리그에서는 좋은 경기도 있고 약간 이제 토너먼트 전체적으로 따지면 카타르가 기복도 조금 있고는 했는데 카타르가 요번 대회는 정신력이 좀 다를 거다. 왜? 월드컵이 실패. 월드컵이 크게 실패한 거죠, 사실은. 네. 그 준비 기간이나 뭐 국민들의 기대치나 그런 걸 고려해 보면 거기서 월드컵 32팀 중에 32등 한 팀 아닙니까? 대형 그 팀이. 사고죠. 네. 그러니까 물론 카타르의 전력을 봤을 때는 뭐 조별리그 통과 못할 수는 있어요, 당연히.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른바 젖잘싸로 못하는가 정말 이렇게 홈팀이 개최국이 무기력하게 이렇게 못하는가는 좀 다른 문제거든요. 네. 이걸 하려고 그렇게 오래 비슷한 멤버들로 그렇게 수년간 준비를 했어? 가 믿어지지 않을 정도의 카타르는 실망감을 줬거든요. 네. 그런데 그 순간에 제가 말씀드렸던 게 그거잖아요. 압델 카림 하산 선수를 비롯해서 3명의 선수가 그 월드컵 바로 끝나자마자 징계를 받습니다. 네, 졌죠. 특히 그 아시아 올해의 선수로도 선정된 바 있었던 그 압델 카림 하산 선수는
아예 카타르 리그에서도 발을 못 붙일 정도의 징계를 받았어요. 예. 나머지 2명은 이번 아시안컵에도 참여를 했거든요. 네. 그 선수들은 조금 징계가 가벼웠는데 압델카림 하산은 아예 지금 어디죠? 쿠웨이트 리그 가서 뛰고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아예 카타르 리그에서도 퇴출이 된 수준으로 징계를 받았어요. 왜? SNS 상에서 그 카타르의 그 당시 실망스러운 경기력에 대해서 비판했던 팬하고 맞상대 막 설전이 있었죠. 싸웠거든요. 네. 근데 제가 봐도 그거는 거의 그런 거였어요. 아니 뭐 그게 그렇게 중요해? 이런 거. 예. 그러니까 저는 압델카림 하산 선수는 정말 중징계를 받아도 마땅한 수준의 설전이었어요. 그냥 설전이 아니었어요. 그러고 나서 카타르가 그러니까 전체적인 어떤 그 협회의 분위기나 선수단의 분위기 자체가 많이 달라진 것 같아요. 그리고 이번에 이제 틴틴 마르케스 감독이 또 새로 지휘봉 잡으면서 자신이 카타르에서 지도했던 선수들 그렇죠. 일부를 또 새로 수혈을 했고 예전에는 그야말로 알사드가 그냥 단일 국가대표팀 같았잖아요. 네. 사설 국가대표팀. 그렇죠. 이번에는 보면은 많이 좀 섞였거든요. 네. 예전보다 뛰는 소속도 섞이고 특히 수비진 쪽이 변화가 좀 많았죠. 그렇죠. 네, 압델카림 하산 선수가 그렇게 된 거를 포함해서 수비진 쪽에서 변화가 많으면서 카타르가 이전보다 수비적인 끈끈함 그리고 선수들의 전체적인 하고자 하는 투혼과 애국심. 네. 그러니까 뭐 알하이도스 선수 골 터주면 그렇게들 그러니까요. 좋아하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런 분위기를 봤을 때는 이 월드컵 때보다는 카타르는 나아진 팀이다라는 걸 느낄 수가 있거든요. 예. 그래서 그러한 어떤 자신들이 갖고 있는 전력과 홈이라는 어떤 이점과 이런 거를 10분 발휘하면 카타르가 그래도 조금 유리할 수는 있는데 요르단은 우리가 계속 경험했지만 그렇게 대충 판단하면 안 되는 팀이거든요. 묘해요. 네. 요르단은 정말 묘하게 이번에도 카타르의 약점 부위, 특히 그 빌드업에서 실수가 좀 나오는 그런 대목들을 잘만 치면은 요르단이 그 홈팀에게 또 눈물을 선사하지 말라는 법도 없다는 생각이 들어요. 묘한 실리의 요르단이 디펜딩 챔피언 카타르의 무게를 짓누를 수 있을지 재밌을 것 같은 결승전이고요. 두 번째 관전 포인트는 선수 맞대결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선수 맞대결 재밌죠. 판타지 스타 대결 겸 MVP 대결이 결국은 맨 오브 더 토너먼트 네. 대결이 결국은 아크람 아피프 대 무사 알타마리에서 나올 수밖에 없다. 이거는 이 두 선수 가운데 누가 더 돋보이는 플레이를 이 한 판에서 펼치느냐. 그러니까 뭐 이렇게 될 수는 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우승은 이쪽이 했는데 정말 어떤 선수가 해트트릭을 했는데 3대 4르죠. 네. 혹은 뭐 월드컵 결승처럼 그렇죠. 승부차기를 해서 그러면은 MVP는 이쪽 팀 선수에게 가고 뭐 우승은 저쪽 팀이 가져가고 그럴 수는 있는데 어쨌든 이 한 판에 남은 승부가 여태까지는 알타마리 선수보다는 그래도 아피프 선수가 좀 더 공격 포인트로도 우세하고 그렇죠. 좀 더 우세하긴 한데 그건 모르죠. 그러니까 알타마리와 아피프 간의 대결 그리고 여기에 분명히 이제 다크호스들이 있죠. 나도 있어라고 주장할 수 있는 선수들이 당연히 요르단에는 역시 우리에게는 악몽 같은 존재였던 야잔 알 나이마스 선수 네. 그리고 카타르에는 우리에게 또 잘 알려진 알모에즈 알리 선수와 베테랑인 하산 알 하이도스 선수 혹은 수비수까지 고려하면 그 알 아랍 선수 혹은 골키퍼까지 고려하면 메샬 바르샴 골키퍼. 바르샴 골키퍼가 저는 이번 대회 최고 골키퍼 중에 한 명이 틀림없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래서 전체적으로 보면 지금 몇 명 얘기한 거예요? 그러니까 한 6명, 7명 말씀해 7명 정도. 카타르 4명, 저 요르단 3명. 요 정도 안에서 결국은 MVP가 나올 확률이 높은데 역시 주 대결은 아마 아피프 선수와 알타마리 선수의 대결이 될 것이다. 그리고 이 대결은 아마 그 유럽이나 이런 데 언론에서도 좀 주목을 할 가능성이 충분히 있어요. 그러니까 알타마리 선수는 현재 유럽 리거고 아피프 선수는 뭐 그렇게 장기간 성공했거나 이건 전혀 아니지만 어쨌든 또 스페인 리그 등에서 뛰었던 선수이기 때문에 요 대결은 나름 또 관심을 갖고 볼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입니다. 현재 두 팀을 이끄는 에이스이자 이제 팀에게 좀 창의성과 이 폭발력을 불어넣을 수 있는 이 두 선수의 맞대결도 이 결승전을 통해서 조금 봐야 되는 포인트 중에 하나입니다. 자, 그럼 마지막 관전 포인트는 결국 이제 양 감독에게 좀 쏠릴 것 같은데 두 감독의 이제 전술적인 맞대결과 이 팀에 대한 의지가 좀 궁금한 부분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아무타 감독은 우리 또 원투펀치에서 장지현 위원, 최성환 감독, 또 송영주 위원이 우리 또 입중계를 많이 해줬잖아요. 이 자리를 빌어서 아주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조회수 폭발 감사합니다. 조회수 많이 나왔죠. 그런데 그 장지현 위원이 항상 이런 멘트를
단골로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아무타 감독이 이제 북아프리카 모로코잖아요. 네. 지난번 또 카타르 월드컵에서 모로코에 우리가 선전도 보지 않았습니까? 근데 요르단이 그때 모로코를 연상시키는 측면이 분명히 있어요. 그러니까 그때 모로코도 볼을 많이 가져 있는 팀은 아니었거든요. 네. 그런데 선수들의 기량, 평균적인 기량이 은근히 좋아요. 뭐 중원, 뭐 앞선에 있는 선수들 그러네요. 예, 무시할 수가 없는 데다가 이게 또 끊어내서 확실하게 역습을 날릴 때는 분명히 위협적이었거든요. 예. 감독 국적도 그렇고 뭔가 좀 그 스타일도 연상시키는 측면이 분명히 있어요. 그런데 이제 요르단은 어찌됐건 여기까지 온 것만도 지금 새 역사 아닙니까? 그렇죠. 히스토리죠. 우승을 하면 뭐 그야말로 이거는 뭐 그리스의 유로 우승, 뭐 레스터의 뭐 프리미어리그 같은 우승. 우승, 뭐 등등등등 축구사의 그 많은 정말 동화 중에 하나로 또 언급이 될 확률이 100%죠. 그래서 제가 봤을 때 이제 그 모로코의 아무타 감독 같은 경우는 요르단의 역사를 쓰는 사나이가 이미 돼 있고 예. 우승만 하면은 진짜 이건 뭐 레전드죠. 국가적 레전드죠. 요르단 축구 역대 최고 감독 아닙니까? 그쵸. 지금만 해도 그럴 수도 있는데 네. 뭐 우승하면은 더 말할 나위가 없겠죠. 그러니까 요르단이 과연 이 찬스를 앞으로도 재현할 수 있을지 없을지가 궁금할 정도로 진짜 아무타 감독은 요르단 축구의 기념비적인 감독이라는 생각이고요. 예. 일단 지금까지만으로도. 그쵸. 그런데 이제 틴틴 마르케스 감독은 이렇게 봐야 되겠죠. 한 줄로 또 이제 묘사를 하자면 카타르 축구를 개혁하는 감독이죠. 아, 개혁남. 네, 개혁남. 그러니까 역사남과 개혁남의 대결인 것 같은데, 그러니까 말씀드렸다시피 케이로스 감독에게도 뭐 좀 네. 그런 기대를 했습니다만 케이로스 감독이 10개월 정도밖에 채우지 못하고 그렇죠. 결국은 이제 지휘봉을 내려놓게 됐고 카타르에서 정말 긴급하게 카타르 축구를 그래도 잘 아는 사람이기 때문에 데려온 이제 스페인 출신의 감독이 이제 틴틴 마르케스 감독인데 틴틴 마르케스 감독은 짧은 기간 동안 확실히 그 카타르 축구와 그 카타르 개별 선수들에 대한 이해도가 기본적으로 굉장히 높았을 거 아닙니까? 그래 보여요. 예. 그러니까 클럽에서부터 뭐 자기 팀 선수 아니면 다 적으로 만났던 그쵸. 선수들이기 때문에 그게 저는 짧은 기간 동안 팀을 추스리는데 굉장히 크게 작용했던 것 같고, 그리고 말씀드렸던 카타르가 예전보다 분명히 그 정신력이라든가 끈끈함이 많이 올라왔어요. 그러니까 카타르가 사실 예전에도 재능들은 있었거든요. 재능들은 있었는데 보면은 약간 팀이 느슨하다는 생각을 지울 수가 없었고요. 그리고 실제로 그 느슨함의 극치가 나타났던 게 월드컵 본선이에요. 그쵸, 예. 하필이면 정말 가장 잘해야 될 그 대목에서 진짜 최대치로 그래 카타르가 원래 좀 느슨했지 라는 게 자기들이 주최하는 월드컵 본선에서 그렇게 나타나 버렸다니까요. 그쵸, 예. 그런데 그 느슨함이 틴틴 마르케스 감독의 팀에서는 많이 사라진 것 같아요. 선수들의 하고자 하는 의지, 전체적인 조직화된 끈끈함 이런 게 많이 올라온 팀이라서 제가 봤을 때는 다시금 카타르 축구를 일으키고 개혁하는 감독, 개혁남. 그리고 저쪽은 역사남. 기념비적 역사남. 예. 그 두 감독 간의 대결인데 누가 해도 물론 이제 아무타 감독의 임팩트가 더 크겠지만 뭐 틴틴 마르케스 감독이 설사 우승을 한다고 해도 이쪽도 높은 평가를 받겠죠. 왜냐하면 정말 단기간에 큰 대회를 앞두고 팀을 잘 만들었기 때문에. 예. 감독 대결도 분명히 윤자현 캐스터 말씀대로 재미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이미 역사를 쓰고 있는 요르단은 정말 험난한 팀들 이라크와의 극장인 승부 끝에 올라왔고 타지키스탄 돌풍의 팀을 또 제압했고 그리고 이제 대한민국까지 제압하면서 본인들 축구 역사상 처음으로 결승까지 갔고요. 카타르 역시도 좀 마찬가지입니다. 우즈베키스탄, 팔레스타인, 이란 등을 꺾으면서 열심히 좀 올라왔기 때문에 이 홈팀의 자격, 디펜딩 챔피언의 자격을 본인들이 보여줄 수 있을지 구현을 할지 아니면 요르단이 새 역사를 쓸지가 정말 여러 가지 이 이목이 좀 집중되는 경기이기 때문에 한준 해설위원과 또 제가 준비하고 있고요. 결승전은 좀 많은 관심 보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끝으로 대한민국 얘기는 뭐 반복하지는 않겠고요. 그 우리 말고 일본, 예. 이란, 호주. 사우디아라비아, 호주 이 팀들은 맹렬한 반성문을 누가 빨리 잘 쓰고 이제 해답을 찾아가느냐. 예. 이제 지난 회차에 말씀드렸던 대로 이제 2차 예선이 곧 지나가고 정말 치열한 3차 예선의 무대가 펼쳐지거든요. 그쵸. 거기서 이제 궁극적으로 또 성공하기 위해서는 우리를 비롯해서 그 이른바 우승 후보 5강이라고 했으나 한 팀도 눈에 띄지 않는 결승전에 이제 그 모든 당사자 팀들은 정말 반성문을 빨리 쓰고 빨리 또 개선을 해야 될 과제를 남겼던 그 아마 외신에서도 이번 결과를 흥미롭게 볼 거예요. 이번 아시안컵 결과를. 그쵸. 그러니까 유럽 언론들이 봤을 때
항상 그 단골 이른바 거함들이 있었는데 물론 2007년에 이라크가 우승한 그런 경우도 있기는 합니다만 뭔가 이번에는 이라크 두 팀이 싸우는 느낌이거든요. 예. 그래서 아마 그 외신에서도 요번에 아시안컵 정리할 때는 뭐 예를 들어 뭐 자이언트들의 몰락 뭐 그런 저는 표제가 꽤 나오지 않을까 싶어요. 일명 이제 요즘 축구 팬들 사이에서 이제 이렇게 좀 단어로 회자되는 고인물 4대장, 아시안컵의 고인물 4대장이 이번 결승전에 좀 빠져 있기 때문에 뭐 사실 이제 정말 냉정하게는 대한민국에서는 이 결승전에 좀 많은 관심이 없을 수도 있겠지만 그래 축구 팬들 입장에서는 이번 아시안컵을 쭉 함께 보신 분들이라면은 충분히 올라올 만한 팀들이 좀 나름 올라왔다고 느낄 수 있는 맞대결이기도 하고 그리고 그 메시 대 음바페 예. 뭐 대한민국 없어도 뭐 관심사 아닙니까? 그쵸. 아피프 대 알타마리도 좀 다시 말합니다. 그 보시면은 재밌을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일단 결승전 한 경기가 남아있는 이번 아시안컵 전에 이게 저희가 오감축을 통해서 이렇게 좀 아시안컵 결승전 프리뷰를 좀 보내드렸고 결승전 많은 시청도 보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뜨거웠던 한 달 마지막 트로피를 들어올린 팀은 어느 팀일지 여러분 재밌게 마지막까지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오감축 이 얘기는 결승전 프리뷰를 통해서 저희가 인사드렸습니다. 저희는 다음 시간에 더 재밌는 주제로 돌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그렇군요. 민족 대명절입니다. 네. 저희가 설 전 목요일 저녁에 촬영을 하고 있는데요. 가장 중요할 것 같습니다. 사실 뭐 여러 가지 또 얘기를 돌아가면은 설날 때 기분 좋게 대한민국의 우승을 보셨으면 좋겠지만 그럴 순 없게 된 이 마당에 여러분 그래도 새해 복이라도 꼭 많이 받으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윤재영 캐스터 덕에 다행입니다. 그래도 새해 인사는 드리는 게 옳겠죠. 네, 여러분 한 번 더 인사드리겠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요. 앞으로도 있을 이 원투펀치 오감축 많은 관심 보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